안녕하세요, 브라이십니다. 오늘은 오토 스타트 스탑, 한국 분들은 또 스탑앤고라고 하죠. 지금 차가 섰는데 시동이 꺼졌습니다. 자, 시동이 바로 브레이크를 떼면 걸리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캐나다입니다. 브라이십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오늘은 요즘 차들 옵션 중에 거의 지금 한 99% 정도는 될까요? 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한국 분들은 많이 한국 메이커들은 스탑앤고라고 하죠. 자동차 제작 회사, 자동차 브랜드마다 약간씩 이름은 다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오로 스타트 스탑, 오로 스타트 스탑이라고 합니다. 뭐 비슷한 말이에요. 영어로 표시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혹은 브레이크 잡고 정차했을 때 시동이 자동으로 꺼주는 장치입니다. 자, 요 기능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기능이 작동되는지, 또 어떨 때는 작동을 멈춰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요 기능을 자동차 연구원들이, 저보다 더 영리한 자동차를 개발하는 박사님들이 왜 요 기능을 채택했는지 딱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가장 오염이 환경 공해가 심해지니까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시동을 끄기 위해서 공회전 상태에서 시동을 꺼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스탑앤고, 뭐 오토 스타트 스탑, 이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연료 절감, 이코노미, 연료 절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차를 운행하다가 5초, 10초 혹은 뭐 길게는 신호대기 뭐 1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시동을 꺼줌으로써 연료 절감도 되고 배출가스도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자 하기 위해서 요 기능을 자동차의 모든 세계에 있는 자동차 제작 회사의 연구원들이, 모든 회사들이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기능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요 새 차들은 보통 이게 아마 2010년도 초반 이후에 나왔을 거예요. 2012년, 13년도부터 요 기능이 많이 채택됐는데, 아마 고급 차종, 옵션이 좋은 차종들은 빨리 채택이 됐고, 요즘에 나온 차들은 거의 옵션이 아주 기본 등급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99%가 다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운행을 하시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대기 혹은 정차했을 때 시동을 자동으로 꺼줍니다. 즉 계기판에 화면으로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 드리겠지만은 시동 꺼짐 표시 장치가 뭐 자동차 그림이라든가 혹은 A 그림이 이렇게 녹색 이 불이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섰을 때 자동차가 시동이 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RPM이 당연히 0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실내에 있을 때는 자동차의 각종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뭐 오디오라든가 히터나 에어컨 바람이 나올 수 있고, 정상적으로 벤틸레이션이라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동이 하고, 시동만 꺼졌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은 다시 시동이 걸려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인데, 작동 조건이 꼭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때 작동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새 차를 뽑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오토 스탑앤고가 작동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작동 진입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엔진의 정상적인 온도가 도달해야 됩니다. 즉 막 시동을 걸어 가지고 운행하시다 보면 작동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엔진의 냉각수, 엔진의 오일 온도가 한 80도 이상이 올라가야지, 이게 워밍업이 충분히 돼야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는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아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라는 게, 브레이크 스위치가 당연히 엔진 컴퓨터 신호로 들어가지만은 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라든가 거기에 압력 센서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스위치도 중요하지만은 브레이크 힘을 너무 짧게 살살 밟아서 브레이크 차량을 정차했다든가 그러면 이게 시동이 안 꺼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어느 정도 차가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압력이 가해져야지, 그 압력 스위치에 압력에 브레이크가 압력을 가해서 섰다는 것을 감지해야지, 또는 브레이크 스위치가 온이 돼야지 시동이 꺼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 충전율이에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배터리 충전율이
제작 회사마다 약간씩은 틀리겠지만 70%에서 80%가 배터리 충전이 돼야지 이게 작동이 됩니다. 자, 옛날의 배터리는 그냥 납산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지금 오로 스타트, 스탑앤고 기능이 채택가 되면서 AGM 배터리로 바뀌었습니다. AGM 배터리는 이게 훨씬 비쌉니다. 일반 배터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가까이 비싸지만은 여러 가지 전기 장치가 추가되고 이런 스탑앤고가 채택이 되면서 더 강력하고 더 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해서 AGM 배터리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짧은 거리만 출퇴근한다. 뭐 저같이 회사에서 일터까지 직장까지가 뭐 10km, 뭐 20km 짧은 거리만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80%, 70%까지 충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새 차를 뽑았을 때는 잘 되다가 어느 날부터 안 된다. 그럴 때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 범위 안에 충전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서비스를 다시 가셔도 되지만은 그분들도 배터리 충전율을 검사해서 배터리 충전을 다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 개인용 배터리 충전기를 집에다 보충해 주셨다가 충전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우리가 또 운행을 하다 보면 오로 스타트 기능으로 차가 멈춰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동이 갑자기 걸려버렸다. 브레이크를 놓지 않았는데. 자, 그런 오로 스타트 기능에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쭉 몇 가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로 스타트 운행하다가 차량이 섰어요. 그런데 시동이 걸려버려. 그것은 오로 스타트 기능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차에서 핸들을 돌려서 핸들에 돌아가는 스티어링 앵글 각도 센서가 검출된다고 컴퓨터로 들어가 버리면 통신으로 다시 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하가 들어가니까. 쉽게 말하면 차에서 배터리로만 기본적인 전류를 쭉 보충하는데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는 신호가 엔진 컴퓨터로 들어가 버리면 오토 스탑 기능에서 탈퇴를 합니다. 거의 나가버려요. 그리고 시동이 걸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라든가 히터를 바람 방향 속도를 올렸다든가 에어컨 스위치가 안 켰는데 눌렀다든가 혹은 배터리 충전 전압이 거의 80%나 70%그 모가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든가 그러면 바로 시동이 걸려서 그 기능을 나가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110V의 코드를 사용했다든가 혹은 D드라이브가 아닌 N드라이브로 변속 스위치를 조절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 부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토 스타트를 해서 차량을 섰는데 다른 장치를 스위치를 돌려서 전기 부하를 배터리 엔진 컴퓨터에 가하면은 더 힘을 써야 되는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 기능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면서.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 기능을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은 신호등 주기를 알지 않습니까? 매일 다니는 출퇴근 거리 혹은 여행 가는 거에 갔는데 신호등에 걸려 있어요. 근데 30초라든가 그 이상 혹은 뭐 10초 이상이라도 섰을 때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했을 때 시동이 끄물었어. 배기가스도 적게 나오고 연료 절감도 되는데 교통 체증을에 의해서 가다 2, 3초 섰다가 다시 가야 될 것 같고 또는 신호 끝에 내가 딱 섰다가 바로 출발하는 그 신호 체계의 끝에 정차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시동을 바로 꺼졌다가 또 브레이크를 떼면 바로 출발하다 보면 차가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서 제가 스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위치를 눌러서 그 순간을 껐다가 작동하지 않게끔 차에 무리 가지 않게끔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교통 체증이 많은 곳 가다스다 혹은 뭐 대도시에 사신 분들은 너무 가다스다를 반복하신 분들은 요 기능을 끄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아무리 AGM 배터리로 혹은 이 차량의 성능에 많이 보완은 됐지만은 이게 차량이 시동 걸 때 가장 또 배터리가 소모가 많이 되고 또한 엔진에 좀 자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스타터
스타트 모드에 가도 너무 많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반복적으로 쓸 것 같다, 혹은 도시 주행이 많다, 그럴 때는 끄시고 어느 정도 신호 체계를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뭐 1분 이상 혹은 30초 이상 쓸 정도에만 작동하게끔 하시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차를 보호해주는. 뭐 차가 섰다가 시동이 걸려서 바로 간다고 해서 차가 무리가 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능이 채택하면서 오토미션도 많이 보완이 됐고, 내부 오일 펌프가 순환이 되게끔 모터를 따로 막 설계를 해서 달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시동을 껐다가 브레이크를 뗐다 해서 바로 출발해도 엔진의 오토미션 안에 유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작동 설계상으로 다 이렇게 유압이 충분히 되게끔 설계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다니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잠깐 서지 않고 섰다가 출발할 것 같으면은 끄시고, 또 좀 정차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초 이상 1분 이상 쓸 것 같다 그러면 이 기능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스탑앤고 기능이, 오토 스타트 기능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동 조건을 만족해야 작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필요치 않을 때는 끄시고 다니라는 거. 자, 이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은 연료 절감도 되고, 또한 필요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음으로써 내 차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거라든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